오늘 얘기할 주제는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냥 의견 정도로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 매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공실률이 얼마나 낮느냐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를 역으로 타고 들어가서 공실률이 낮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중요하냐? 그건 오피스텔 주거 수요자가 많은 입지 중요하겠죠. 그럼 과연 그 오피스텔에 주거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인 혹은 2인 가구겠죠. 그럼 1인 가구는 누구고 2인 가구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1인 가구는 뭐 대학생들일 수 있고, 결혼을 안 한 직장인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애를 갖지 않는 딩크족 혹은 애를 갖기 전에 신혼부부일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가상의 수요자에 대해서 좀 내가 페르소나를 만들고, 그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울에서도 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것들이 어디인지 살펴봤을 때 내가 오피스텔에 이쪽은 괜찮겠다 저쪽은 괜찮겠다 라는 조금의 답안지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서울에서 내가 오피스텔을 만약 매매한다면은 어떤 오피스텔을 매매할지에 대해서 저는 딱 세 가지 오피스텔을 일단 가장 크게 리스트로 잡고 있어요.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 도시형 오피스텔, 그리고 마포 한강 푸르지오 2차, 그리고 청계 푸르지오 시티, 이렇게 총 세 가지 다 푸르지오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오피스텔 살아보기도 했고 실제로 살기 위해서 다양한 오피스텔들을 다니면서 골라봤을 때 푸르지오에서 나온 오피스텔들이 위치, 입지, 그리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 공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간략하게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진짜 위치가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월세가 도시형도 한 건, 그리고 오피스텔 동도 한 건이에요. 오피스텔 동은 315세대, 그리고 도시형 동은 299세대.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거의 600세대인데 600세대 중에 지금 월세 딱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실률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월세 수요가 정말 강한 오피스텔과 여기 도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은 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혼부부도 생활할 수 있고 플러스 노인 두 분이 생활하기에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 도시형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가가 3억 후반에서 한 4억 초반까지 형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오피스텔들이 그렇게 갭 투자에 용이한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오를 수 있는 그 갭의 폭이 상당히 적고, 안정적으로 내가 월세 수익을 공실률 없이 잘 굴러가고 더불어서 좋아진다면은 월세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금리도 낮아지는 환경, 이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또 내 수익은 더 극대화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환경이 조성됐을 때 또 갭으로 내가 매매가에다가 수익도 얹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전혀 안 되고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상태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월세 수요가 오히려 공급이 못 따라가는 그 곳이 있다면은 눈여겨보고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로 봤을 때 처음에 한 2억 후반대에서부터 사실상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오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다만 월세에 대한 수요가 정말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익형 모델로는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구조는 이렇습니다. 거실 겸 주방이 같이 달려있고, 이 주방도 아일랜드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앞에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안에 또 샤워 부스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꽤 넓은 침실이 하나 있고, 이 침실에 붙박이장까지 달려있어요. 혼자 살기 너무 좋은 오피스텔입니다. 보시죠. 또 좋은 점이 주차장이 자주식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하기 너무 편리하고, 손님이 왔을 때도 주차를 시킬 수 있고, 위치가 또 너무 좋습니다. 이 제기동역이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1호선을 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제기동역의 위치가 어떠냐, 이쪽으로 아주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동대문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로, 상가, 을지로, 신당 이쪽으로 전철 타고 다 30분 안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제기동역에서 동묘역이 두 정거장입니다. 동묘역은 또 뭐가 좋냐, 6호선이 있어요. 6호선을 갈아타요. 그러면 요즘 가장 핫한 한남동과 용산 쪽으로 가기도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기동역에서 한 정거장을 가면 신설동역이 있습니다. 신성동역은 또 2호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면 뭐가 좋냐, 강남으로 넘어가기도 편하고 요즘에 핫한 성수로 넘어가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제기동역이 경동시장이랑 굉장히 가까운데 이 경동시장 앞에 또 버스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이 버스 노선이 뭐가 좋냐, 여기에서 버스를 타면은 이쪽으로 해서 다리 건너서 바로 강남 압구정으로 넘어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성수동, 그리고 압구정 강남 일대, 그리고 이태원과 한남동 일대, 삼각지와 용산 이 부근까지 지금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리고 계속 이쪽에 지금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친구들,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많은 사회초년생과 한 주임급, 대리급 친구들이 이쪽에서 지금 회사를 다 다니거든요. 제기동에서 다 1시간 안, 빠르면 30분 정도에서 40분 사이에 다 왔다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동대문 푸르지오시티에서 나오자마자 제기동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전철을 타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입지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기동역 위에 안암이랑 고려대역이 있어요. 여기에 고려대 학교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성신여자 대학교가 있어요. 동대문 푸르지오시티에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대치, 삼성, 양재 이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압구정, 학동, 논현, 언주 이쪽까지 가는 데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고, 학생층의 수요도 받아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오피스텔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이 제기동역. 그래서 제기동역에 실제로 와보시면 이쪽에 오피스텔들이 꽤 있어요. 이쪽에 오피스텔에서도 저는 동대문 푸르지오시티가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수익형 모델로 했을 때 월세 공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3억 후반에서 4억, 이게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서 수익형 오피스텔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려해볼 법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이 마포한강 푸르지오 2차, 이거는 동대문 푸르지오보다는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정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정역에서 지하철역으로 연결되고 올라오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오피스텔의 입지를 갖고 있고, 오피스텔 동이 112세대가 있거든요. 지금 월세 하나예요. 여기도 월세가 나오면은 거의 바로 나가요. 그만큼 여기도 공실률이 걱정이 없을 만큼 좋고, 여기도 자주식 주차라서 주차장이 너무 잘 구비가 돼 있고 주차하기도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아요. 합정역 2호선, 6호선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정에서 2호선, 6호선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가장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그리고 직장이든 뭐든 제일 원하는 동네로 이 6호선, 2호선이 있으면은 가기가 너무 편해요. 여기 합정역이라서 성수가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2호선 한 번 타면 바로 가는 거거든요. 지하철 내려오자마자 바로 타고 바로 쭉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6호선 타면은 바로 여기 삼각지랑 용산, 그리고 이태원과 한남동까지도 갈 수 있고, 게다가 여기는 한강이랑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과 이쪽 부근에 있는 직장까지도 커버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대 부근에도 젊은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패션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은 신촌 부근에 있는 학교도 얼마든지 커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포 푸르지오시티도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1인 가구 살기 진짜 괜찮겠다. 입지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주변의 환경적으로,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월세가 끊이지 않게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동대문 푸르지오시티가 월세가 한 110에서 1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는 9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3억 정도면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드릴 곳은 청계 푸르지오시티입니다. 자금의 여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법한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전세 월세 하나씩 나와 있고, 여기도 200세대예요. 근데 월세가 하나 나와 있잖아요. 합정 푸르지오시티, 동대문 푸르지오시티, 청계 푸르지오시티 다 합쳐서 지금 월세 10개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 중에. 그러니까 공실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매매가는 여기가 1억 3천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억에서 1억 5천 안짝으로 공실률 걱정이 거의 없는 오피스텔을 매매할 수 있는 청계 푸르지오시티도 자주식 주차예요. 일단 주차 잘 되고요. 그리고 답십리역에서 걸어서 거의 5분 안에 바로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오피스텔 다 제일 좋은 게, 저는 지하철과
거의 맞닿아 있는 입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15분에서 20분까지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거거든요. 진짜로 직장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좀 가면 또 2호선이 바로 있잖아요. 입지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답심리가 보면은 성수 쪽에 가기가 너무 편하고, 여기에서도 압구정 강남 가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쪽 잠실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이 5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매가가 1억 5천 이하에서 살 수 있다. 이거 진짜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여기는 그만큼 월세는 낮아요. 한 45에서 50 정도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세 곳의 오피스텔들을 보면서 각각의 매매가별로 당연히 월세가도 세팅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의 서울의 월세 수요를 봤을 때는 월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월세 수요는 입지가 좋고 출퇴근하기 좋고 그리고 주차도 가능하면서 생활하기 용이한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텔들은 월세도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오피스텔들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여기에 가서 산다고 했을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일 때, 월세를 많이 부담하기 조금 힘들 때, 이럴 때 답심리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나아진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마포 푸르지오 시티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동대문 푸르지오 시티로도 업그레이드 갈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막 매력적이지 않은 오피스텔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